자, 안녕하셨지요? 벽강입니다. 자, 오늘 이제 편중사주의 특징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이제 관성이 편중됐을 때의 사주의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성 그러면은 우리가 정관, 편관이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섞여 있거나 또는 혼잡돼 있어서 때로 몰려 있을 때 이 편중된 육신들로 인해서 이제 특히나 이제 관성이 편중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보겠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편관이라고 보겠죠. 여러분들도 이미 그 육친 기초론의 이론들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이제 정관은 우리가 보통 길성의 영향으로 그 바른 관이다. 그래서 나를 잘 계도하는 성분으로 올바른 관의 성분으로서 인지하지만 이제 편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일간이 어느 정도 힘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정관을 무리 없이 수용을 하겠죠. 일간이 튼튼하면은 마찬가지로 일간이 튼튼하다 그러면 편관도 무리 없이 수용을 합니다. 그 극하는 거를 얼마든지 감당을 하고 버텨내니까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일간이 이제 튼튼하지 못하고 굉장히 신약한 경우죠. 그러면은 정관도 자칫하면은 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일간이 너무 약하니까 약한 일간을 정관이 극해버리면 그것도 견디기가 어려운 상황의 일간의 상태다. 그러면 어렵겠죠. 자, 이렇게 결국은 이런 정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간의 어느 정도의 힘을 요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흉 정도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여기에서 보통 편관은 또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칠살이라는 별칭을 또 갖고 있죠. 일곱 번째 천간, 일곱 번째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갑이면 경금 이런 식으로 일곱 번째 해당되는 극하는 글자 양대양 음대음으로.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것이 이제 내가 충분히 편관을 버틸 정도의 통근이 된다면 그냥 편관 작용이라고 보지만 만약에 이 편관을 버티지 못하는 일간이 약한 상태가 되면 이제 칠살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칠살화되면 결국은 편관의 어떠한 관성작용보다는 살해작용이 되니까 더 흉한 그런 의미를 갖겠죠. 그러니까 이제 칠살이 좋지 않은 것이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보통 귀살, 귀신 귀자를 붙여서 귀살이다 또는 악하다 할 때 악자를 써서 악살이라고까지 부르는 경우가 이제 고서에도 보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너무 지나치게 신약해서 이런 실살 작용보다 더 심하게 극을 하길 뿐만 아니라 정편관이 혼잡되어 있어서 이제 일간이 관성으로부터 너무 많은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귀살 내지는 악살이라는 별칭으로 또 부르기도 하는 고서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 되면 이제 사람이 단명하겠죠. 이 살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제 지금 쭉 말씀드린 내용처럼 결국은 일간의 어느 정도 힘에 따라 그 사주에 갖고 있는 관성의 인자들을 충분히 수용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결국 기륭작용이 갈린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편중된 사주를 중에 이제 관성이 편중되면 어떤 형태로서 이제 작용하는지 보는데 먼저 이제 일단은 그 편관이 주안점이 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때로 몰려 있게 되면 정편관이 혼잡돼 있다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재화시켜서 쓸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말씀을 먼저 잠깐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그 재화라는 개념에서는 첫 번째 재화라는 개념은 결국 칠살이 이제 편관의 칠살 작용이죠. 그런 것을 잘 재화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활 제자에다가 재화시키는 그런 형태로서 할 수 있는 것 첫 번째 우리가 말씀드린 게 있죠. 살인상생법. 그러니까 이 칠살을 편인이나 인성으로 칠살의 기운을 빼서 일간을 다시 생해주는 그래서 일간의 근원이 되는 인성의 생을 역할로 바꿔서 이렇게 쓰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칠살을 교화시키는 형태가 되니까요. 첫 번째 이 방법으로 어쨌든 이 살을 순화시키는 방법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는 합살.
그죠? 합살. 합살이라는 거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그 살을 갖다 가서 뭔가 이렇게 합해서 쓰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 합을 시킴으로 해서 칠살이 묶여서 잘 흉한 작용을 하지 못하도록, 예를 들어서 뭐 병화일주인 사람이, 병일간인 사람이 임수인 현관을 봤을 때 뭐 천간에서 정이라고 하는 글자인 이런 겁재가 이렇게 정임합을 시켜버리면 뭐예요? 이렇게 합살시켜서 살로 뻗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것을 양인 합살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자, 이런 합살의 형태도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세 번째 정도 얘기한다 그러면은 뭐 식신제살 또는 상관가살 뭐 이런 법이 있겠죠. 자, 식신제살은 우리가 설명드릴 대로 가장 식신에 중요한 요건, 그 작용 중에 하나인 칠사를 식신이 가서 제압해서 극하는 방식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일단은 식신이 그래서 일간을 보호하는 형태, 또는 이제 상관이 가서 살과 합해서 가살 묶어두는 형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제와 방식에는 이런 세 가지 정도가 있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살이 혼잡돼 있을 때는, 자, 혼잡 경우에는, 자, 또 어떤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거살유관, 거관유살. 그죠? 자, 거살유관이라는 것은 살을 보내고 남기는 것은 남을 유자에 관을 남겼다. 그럼 정관을 쓰겠다는 얘기죠. 정편관 혼잡이 됐을 때 하나는 살을 보내고 정관을 남긴 거고, 또 하나는 거관 유살이 되면요, 이번에는 거관 남기는 것은 유살이 된다. 이번에는 정관을 보내고 살을 쓰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요? 혼잡됐을 때 이렇게 잘 정리해 주는 것을 거류섭에다 이렇게 배웠죠. 자, 가고 머무는 것이 순서적으로 잘 짝을 이루었다. 거류섭에. 자, 이렇게 요 방식으로 이렇게 혼잡된 관성, 특히나 정편관이 혼잡돼 있을 때 잘 정리해주면 오히려 사주가 그 관성을 쓰는데 더한 귀함이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했었죠. 이게 이제 모두 정편관 육친론 기촌 시간에 한 번 더 거론됐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번에 편중사주 특징을 보면서 제화 방식과 혼잡된 거류섭의 방식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는 좀 지우고요. 자, 이제 그래서 편중됐을 때 이제 어떤 현상이 이제 벌어지느냐. 자, 우선 그 관성이 좀 편중돼 있는 경우에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좀 몸이 좀 이렇게 신체가 좀 이렇게 허약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약간 정신적으로도 불안한 그런 경우,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자칫하면은 뭐 피해망상적인 상황이라든가 정신질환에 시달리기도 하니까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참 우려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좀 관살이 혼잡돼 있는 경우에는 이제 좀 가난한 집의 자손일 경우가 좀 많겠죠. 그래서 부유하지는 좀 못하고 좀 출생 때부터 좀 집이 어려운 그런 집이거나, 그래서 성장 환경도 이렇게 좀 좋지 못한, 그렇게 태어날 확률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서는 이제 보면은 이제 지나친 그 일복, 자, 좋게 말해서 일복이고,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직장운이 없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뭐 직장에 갔더니 남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자리로 배정이 돼서 위험한 일, 힘든 일, 과중한 업무, 그런 데서 일만 열심히 하다가 그렇다고 승진도 못하고, 그 다음에 피해만 보거나, 그래서 이제 좋은 소리 못 듣고 굳은 일만 하게 되는 그런 일도 많이 겪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종속 쪽입니다.
관살이 혼잡된 사람, 종속적인 어떤 정신 상태, 자기 스스로가 이제 뭔가를 개척하고 독립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이제 좋게 말하면 소속돼서 근무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뭔가 이렇게 일을 진취적으로 해 나가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직장 생활에 이제 자기가 매 있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직장에 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직장에서 일이 이제 너무 과중해서 본인이 이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직장운이 없다 보니까 이런 직장운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직이나 전직이 매우 심하다. 그래서 좋은 직장을 못 다니고 이 직장 저 직장 계속 이렇게 전전하는 그런 형태도 많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한마디로 참 힘들어하는 인생, 뭐 그럴 수 있고요. 이런 종속적인 정신 상태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남을 의지하려는 형태나, 그다음에 이제 독립적인 형과나 이제 강한 자기 기운의 발산은 어렵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보이고, 이제 남들과 달리 이제 그런 강한 사람들과 달리 자기 의견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조금 의기소침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겠죠. 이게 이제 보통 관살이 편중된, 관성이 편중된 사람의 이제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남자 사주를 한번 볼까요? 남자 사주에서 관살이 혼잡돼 있다. 그러면 우선은 이제 처복이 없겠죠. 첫째, 처복이 전혀 없어요. 왜? 이게 재인데, 이 재는 다 뭐를 생각이 돼 있어요? 관을 생각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이 혼잡돼 있어서 이미 과중해서 일간이 이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여기서 철을 얻게 되면 다시 관성, 자식들을 또 생산하게 되면 재생살의 역할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처복이 없다는 것이죠. 좋은 철을 만나기는 좀 어렵고 대체적으로 악철을 만날 확률이 많다. 그리고 이제 자식도 아무래도 이제 자식 문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관살이 혼잡돼서 정편관이 많게 되면 남자 이 사주에서는 아들보다는 주로 딸을 좀 많이 생산하더라고요. 딸을 많이 얻게 되는 경우가 많고, 심하면은 이제 오히려 자식이 없는 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래서 이런 사주 같은 경우에 관살이 혼잡된 사주에서 남자 사주에는 결혼 전까지는 그래도 뭐 괜찮은데, 결혼을 해서 자식을 얻게 되고 나면 더 오히려 사회적, 특히나 직장의 변동이나 승진 이런 것이 잘 안 되고, 직장의 변화가 많거나 뭐 퇴직을 당하거나, 뭐 이런 요즘에 흔히 말하는 구조조정을 당하거나, 뭐 이런 경우를 많이 보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이제 재생살의 효과가 아무래도 크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처와 자식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되니까 한마디로 가장으로서 고생은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복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처자의 복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사회적으로는 관제구설, 이제 관으로부터 여러 가지 재앙을 받는 어떠한 안 좋은 일,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제가 관을 생각하는데 이게 살이 되니까, 재생살이 되니까 이제 돈을 벌면 벌수록 살을 돋구는 효과가 되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 먹고 살만해지면 뭐 죽더라. 응? 이제 고생하다 먹고 살만해지니까, 돈 좀 벌어서 먹고 살만해지니까 병이 나거나 아프거나 돌아가시거나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좋지 않을 거고요. 이제 여자 사주 같은 경우에는, 여자 사주에서는 관살이 혼잡돼 있다면은 대체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이 관살 혼잡이 연월에 많이 집중돼 있다면은 이 어린 시절부터 벌써 이 남자로 인한 피해,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봅니다. 그래서 뭐 안 좋게 얘기하면 요즘에 뭐 성폭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걸로 인한 후유증 또는 정신질환 또는 피해망상, 그런 것들, 그래서 또 남자에 대한 거부감이라든지 결혼에 대한 그런 좋은 그런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독신을 주장하거나 그런 일도 이제 발생할 수 있겠고요.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 일로 인해서 뭐 남성에 대한 혐오감 뭐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또 그런 면이 있고요. 그리고 남편 떡을 좀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왜? 관살이 퇴거하는데 이제 당연히 좋은 남편을 만나서 이렇게 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살의 피해만 보게 되니까 힘들게 되고, 잘못하면은 이제 여러 번 이혼과 결혼을 반복하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도 많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너무 지나치게 관살이 혼잡되면은 이제 이런 관살 혼잡을 우리가 명암부집이라고 또 부릅니다. 명과 명으로 나타나는 것과 밝을 명, 암으로 나타나는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지장간이죠. 명암부. 자, 남편 부자죠. 집, 모일 집자죠. 명암부집이 된다. 자, 이렇게 되면 남편이 때로 몰려 있다는 얘기죠. 정편관이 혼잡돼서 때로 몰려 있으니까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게 되니까 아무래도 박복한 여자로서 이제 아무래도 뭐 재취 자리라든지 화류계 쪽으로 몸을 담는 경우도 발생한다. 자, 이런 것이 이제 명리정정 같은 책에 나와 있긴 하는데요. 자,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관성은 또 이제 우리가 학교를 진학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관인상생이 잘 되면 좋은 학교에 잘 가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렇게 관살이 폐과한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타인에 의지하는 생각이 많고 독립심이 약하다 그랬죠. 그래서 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좀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관을 유지하면서 이제 학업에 대한 열의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의존적이고 아무래도 자기 힘이 약하다 보니까 학업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학교를 잘 다니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청소년기 앞쪽에 연월에 이제 관살이 혼잡돼 있다 그러면은 학업을 해야 되는 청소년기 때 그런 정신적인 불안, 스트레스 이런 것들 때문에 학업을 쉽게 영위해 가지 못하는, 그래서 허송세월로 학업 시기를 보내는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남자 사주와 여자 사주를 나눠서 관살이 혼잡된, 관성이 떼거지로 몰려 있어서 여러 가지 편중된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무쪼록 사주에는 관이 무척 중요하긴 한데, 이렇게 적당한 숫자 또는 적당한 힘을 가진 일간과 적정한 관성이 유지되면은, 또한 인성이 있다거나 해서 이렇게 잘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관인상생, 살인상생이 잘 이루어지면은 큰 무리가 없는데, 이제 이런 것들의 역할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혼잡돼서 일간한테 과중하게 관살의 작용이 심하게 일어나게 되면 결국 좋지 않은 사주로 갈 확률이 많고, 이제 심하면 단명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너무 병약하거나 해서 병을 많이 앓거나 또는 일찍 요절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 관살, 특히나 칠살의 영향으로 인한 관성이 혼잡된 사주의 어떠한 피해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은 관성이 편중된 사주들의 그 특징을 한번 쭉 짚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내용을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벽강이었습니다.